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인터넷에 일반인들을 위한 과학 강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일반인들이 과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그 내용이 너무 흥미 위주로 되어 있거나 오류도 발견됩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상대성 원리에 관련된 시간 개념에 대해서만 얘기하기로 합니다. 상대성 원리의 결과로서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계에서 관측하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정지해 있는 사람이 측정하는 시간과 움직이는 사람이 측정하는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중력이 작용하는가에 따라서도 시간이 달라집니다.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과 고층에 사는 사람은 지구 중력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의해 1층에 사는 사람의 시간이 고층에 사는 사람의 시간과 다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존재하는 기에 따라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물리학의 언어는 수학입니다. 되도록 수학적인 기술을 배제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수학적 표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상대성 원리를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특수 상대성 원리로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개 사이에 관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지한 사람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버스 안의 사람, 두 사람의 관계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일반 상대성 원리는 속도와 변하는 개 사이에 상대적 관계를 줍니다. 특히 중력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과 30층에 사는 사람의 시간 간격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상대성 이론은 어떻게 차이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대성 이론의 결론, 상대성 원리의 결론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시간에 대한 것만 한정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수 상대성 원리에 의한 시간의 차이는 결론적으로 움직이는 기의 시간이 천천히 간다. 즉, 속도에 의한 시간 지연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 안의 사람이 지구에 있는 사람보다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두 번째, 일반 상대성 원리에 의한 시간의 차이는 중력이 큰 곳에서의 시간이 중력이 작은 곳에서의 시간보다 천천히 갑니다. 이걸 중력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이 위층에 사는 사람보다 중력 시간 지연만큼 더 산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속도에 의한 시간 지연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시간 지연입니다. 식을 안 쓸 수 없어가지고, 결론적인 식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만은, 여기서 델타 t는 움직이는 사람이 관측하는 시간 간격입니다. 그리고 델타 t0는 정지한 사람이 관측하는 시간 간격입니다. 그래서 두 시간 사이에, 시간 간격 사이에 저런 루트 1-b 제곱 비교 나누기 c 제곱이라는 저러한 팩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속도가 광속보다 적은 경우에 이와 같이 건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항이 이 두 개의 시간 차이를 줍니다. 그리고 C는 광속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뉴욕으로 14시간 비행기로 가는 경우 비행기에 탄 사람이 관측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특수상대성 원리의 결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가 정지하고 있는 개보다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천천히 가느냐 하는 팩터는 요것이죠. 자, 그리고 이 비행기의 속도를 음속의 90%라고 할 경우 요 사이 제트 여객기가 대충 저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환산해 보면은 300m/s 정도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팩터에 넣어 보면은 결과가 5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13승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1초 시간 간격에 따른 그 비행기 안의 사람과 지구상에 정지하고 있는 사람 사이에 1초 사이 간격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서 뉴욕을 하는 사람이 14시간 비행기를 탔으니까 14시간 동안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를 보려면은 저기다가 14 곱하기 3600을 하면 되겠죠. 14시간이고 1시간은 3600초니까요. 자, 그래서 25 나노세컨드가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의 시계는 정지한 사람의 시계보다 25 나노세컨드 천천히 간다. 자, 서울에 있는 사람은 14시간으로 관측을 하는데 비행기에 탄 사람은 뉴욕에 도착하면은 14시간 빼기 25 나노세컨드의 시간으로 관측을 합니다. 여기서 일반 상대성 원리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비행기가 지상에 떠가 가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 지상에 있는 사람이니까 중력이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큽니다. 따라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이 시간이 천천히 가고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더 빨리 가는데 그것은 여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일반 상대성 원리에 대한 결과를 할 때 다른 예로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 정도 속도로 빨리 가봐야 정지하고 있는 사람하고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 간격이 별로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보는 어떤 현상들에서는 이 특수상대성 원리에 따른 시간 차이는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면 상당히 빠르다 하는 말은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가면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미래에 우리 우주선의 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면 예를 들어 가지고 광속의 90%가 되는 그러한 그 엔진을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우주선을 타고 가는 사람과 그리고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 사이에 시간 차이가 좀 나겠죠. 자, 그래서 현재는 이 우주선의 이 속도가 지구 탈출 속도가 11km/s고요. 그리고 태양계 탈출 속도가 한 16km/s 정도 됩니다. 보이즈호가 태양계를 벗어났죠. 그때 저 정도의 속도로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1초에 11km, 1초에 16km니까 굉장히 빠르죠. 우리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100km/h를 달린다 해도 그게 1초에 30m 밖에 하지 않는데 1초에 11km를 가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렇지만 광속하고 비교하면은 저보다시피 10의 마이너스 6승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도를 이 광속의 90%니까 속도를 0.9c를 앞에 우리가 이야기한
시기에 대입을 하면은, 이 우주선에 탄 사람의 시간, 델타 t가,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사람, 델타 t0의 0.4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구에서 30광년 떨어진 우리가 별을 갖다가 빛의 속도로 90%로 가는 경우에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13년 정도의 나이를 먹지만은 지구에 있는 사람은 30년의 나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별을 관측하고 지구로 다시 귀환한다고 했을 때 우주선 안에 사람은 26년의 나이를 먹지만은 지구에 있는 사람은 60년의 나이를 먹는다고는 그런 결론을 도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반 상대성 원리가 주는 중력 시간 지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보죠. 여기 블랙홀이 있고요. 블랙홀이 있고, 그리고 블랙홀의 중력 영장에서 영장이 없는 이 모선에서 우주선이 나와서 이 행성에 간다고 합시다. 이 행성은 블랙홀에서 거리 r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저런 경우를 보았죠. 그래서 모선에서 어떤 행성으로, 블랙홀 가까이 있는 행성으로 우주선을 보내죠. 그래서 우주선이 가서 행성이 이 사람이 살기 적당한지 이를 갖다가 관측하러 갔습니다만, 그래서 저 갔다가 모선으로 돌아가니까 모선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나이를 먹었다, 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영화에 봤습니다만 조금 과장이 되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원리적으로는 저런 현상이 일반 상대성 원리의 중력 시간 지연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식이 이 중력 시간 지연을 지연을 주는데요. 저기서 델타 t는 이 중력의 영향에 따른 시간 간격, 즉 우주선의 안에서 있는 사람이 관측한 시간 간격이고요. 델타 t0는 중력의 영향이 없는 위치에서의 시간 간격, 즉 모선에서의 관측하는 시간 간격입니다. 자, 그리고 라지 m은 이 블랙홀의 질량이죠. 그래서 중력을 주는 물체의 질량이고, 그래서 g는 중력 상수입니다. 자, 그러면 값을 주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블랙홀이 크기가 이 태양의 질량이 태양의 66억 배 정도 된다고 합시다. 크게 큰 블랙홀은 아닙니다만은 이 블랙홀의 질량이 이 태양의 66억 배니까 태양의 질량이 약 10의 30성 kg 나가니까 66억 배니까 그래서 여기서 꽂으면은 약 10의 40성 kg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행성과 블랙홀 사이에 거리가 우리가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거리라고 합시다. 그래서 태양계 크기가 대충 저 정도죠. 그래서 태양계 크기 정도의 떨어진 그러한 블랙홀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블랙홀과 우리가 행성, 탐사하려고 하는 행성의 거리가 태양계 거리니까 10의 13성 정도 되죠. 자, 그래서 저 값을 넣으면은 결국 반이 나옵니다. 반은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관측하는 시간은 모선에 있는 사람의 시간의 반으로 관측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 행성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머문다고 했을 경우에 모선에서는 2주가 흘러갔죠. 자, 그 다음엔 이 중력 차이에 의한 시간 지연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파트 1층하고 뭐 아파트 30층 사이에 아파트 1층에 있는 사람이 이 중력이 더 크죠. 왜냐하면 지구 중심에서 더 3층에 있는 사람이 이 지구 중심에서 더 머니까 중력이 적고 1층에 있는 사람이 중력이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이 중력의 차이에 의해서 시간 지연이 생기는데 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RA는 지구에서 A 지점까지의 거리고 RB는 지구에서 B 지점까지의 이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A가 아파트 1층이라 치면은 지구 중심에서 1층까지니까 지상까지니까 결국 지구의 반경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RB는 30층이라 치면은 지구의 이 반지름에다가 1층에서 30층의 높이를 갖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G는 중력 상수고요. 자, 실제로 이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1층하고 아파트 30층은 그 높이 차이가 크게 안 나서 결국 이제 값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니까 그래서 저런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해수면, 그래서 포항 앞바다에 사는 사람과 3000m 고지, 에베레스트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 사이에 중력 시간 지연 때문에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저기서 RA는 이 포항에 사는 사람이니까 포항은 지표, 세수면에 있기 때문에 지구 중심에서 지구 반경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6,370km 떨어져 있고요. RB는 에베레스트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의 위치니까 이 지구 반경에다가 이 해수면에서 이 고산까지 이 3,000m를 더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저와 같이 R 플러스 H 해가지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 하면은 3.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이 나옵니다. 저 값은 1초당 시간 지연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초 사이에 해수면에 있는 사람과 고산 지역에 있는 사람 사이의 시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값이 적으니까 하루 동안의 시간 차이를 계산해 보면은 하루니까 24시간에다가 곱하기 1시간 3,600이니까 그걸 꼬여주면은 저 값에 꼬여주면은 28.3 나노세컨드가 나옵니다. 나노세컨드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자, 그래서 저 사람들이 8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저기다 80년을 갖다 꼬여주고 곱하기 1년은 365일이니까 그래서 약 0.8ms. 그래서 평생 동안 이 포항 해수면에 사는 사람과 30m 고지에 사는 사람 사이에 일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어떤 시간의 차이는 0.8ms 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까 별다른 뭐 차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수면에 사는 사람은 3000m 고지에 사는 사람보다 중력 시간 지연으로 0.8ms 더 산다. 80살 산다고 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GPS에서 이 상대성 원리의 관계에 대해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보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PS는 이 중궤도 정도의 인공위성에서 발산하는 위성이 자신의 위치 정보하고 자신의 시간 정보를 이 지구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지구상에 있는 GPS 수신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위치를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3개의 위성에서 오는 신호를 받으면은 뭐 삼각 측량 비슷하죠. 그러면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옷에 좋은 수신기들은 뭐 14개까지 받아가지고 위치를 더 정확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자, 원래 이 GPS는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사용해오다가 1990년에 와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의 궤도는 지표에서 13,814km. 자, 그래서 지구 중심에서
2184k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속도는 3874m/s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GPS 위성에 관련해가지고, 이 특수상대성 원리한 시간 지연을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성이 저런 식으로 궤도상에 움직이니까, 결과적으로 지구 표면에 있는 사람보다, 위성에 있는 시계가, 천천히 갑니다. 어느 정도 천천히 가느냐? 앞에 우리가 사용한 시계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8.35 곱하기 10^-11성, 저기 1초 동안에 위성에 있는 시계와 지상에 있는 시계의 시간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저 값이 너무 적으니까 우리가 1시간, 참 1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갖다가 계산해 보면은 저기 1초니까 24시간이고 그리고 1시간 3,600이니까 저 값을 꼽아주면은 결과적으로 위성에서 있는 시계가 지표상에 있는 시계보다 7 마이크로 세컨드 천천히 간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일반 상대성 원리에 의한 시간 지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성은 높은 궤도에 있었죠. 그리고 이 지상의 수신기는 지표상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지표상에 있는 사람이 중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위성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중력이 위성에 있는 시계가 느끼는 중력이 지표상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중력보다 적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력 지연에 의해서 위성에서의 시계가 지표에서의 시계보다도 빨리 갑니다. 됐죠? 자, 어느 정도 빨리 가느냐 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이용한 식을 갖다가 시계다 값을 갖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자, 저서 지구의 반경은 6,300입니다. 6,370km고 인공위성에서 지구 중심까지 궤도가 2184km이고 M은 지구 질량이니까 그 값을 넣으면은 5.307 곱하기 10^-10성이 나옵니다. 저거는 1초 동안에 이 위성의 시계와 지표상의 시계의 시간 차이를 줍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하루 동안 어느 정도 변하느냐를 갖다 보기 위해서 24 곱하기 3600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위성에서의 시간이 하루 동안 지표에서의 시간보다 45.85 마이크로 세컨드 빨리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원리에 의해서는 위성이 움직이니까 위성에서의 시간이 지표상의 시간보다도 느리게 갔고,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원리에 하면은 중력이 위성에서 적으니까 위성에서의 시계가 지표상의 시계보다도 빨리 갑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를 구해보면은 결과적으로 38.85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위성에 있는 시계가 지표상에 있는 시계보다 빨리 갑니다. 자, 그래서 위성에서의 이 시간 차이를 갖다가 보정해 주지 않으면 GPS 위치는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확하게 됩니다. 저 38.85 마이크로 세컨드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 같지만은, 저기서 우리가 수신기에서 비스 속도로 신호를 보내니까, 저기서 비스 속도로 꽂아주면은, 하루 동안 지나면은, 위치 차이가 수 킬로미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보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수신기로 받는 위치가, 완전히 수 킬로미터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큰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절하는 방법은, 그 진동수로 이제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보내는 게 마이크로파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진동수는 시간의 역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마이크로파 수신기가, 10.23MHz의 이 마이크로파 수신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결국 위성에서는, 저와 같이 10.299MHz의 그러한 진동수를 갖다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차이를 보정해서 하루 동안에 변하는 그 차이를 보정해서 우리가 GPS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특수 상대성 원리와 일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시간이 우리가 기회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